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지은입니다. 유럽 명문 구단들의 왕자를 가리는 컵 대항전, 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독일 슈퍼컵은 지동원 선수의 도르트문트가 차지했는데요. 이날 지동원 선수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유럽축구연맹 슈퍼컵의 영웅이 됐는데요. 새 시즌을 기대케 하는 우승팀들의 빅매치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4 독일 슈퍼컵. 전반 23분 도르트문트의 미키타리안의 강력한 슈팅이 내내내 골망에 꽂힙니다.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을 더 거칠게 밀어붙이며 득점 기회를 노렸지만 뮌헨 골키퍼 노이어의 선방에 막혀 추가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 역시 주도권은 도르트문트가 잡았습니다. 후반 17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문전의 아우베메양이 헤딩골로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뮌헨은 계속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실패하고 결국 2014 독일 슈퍼컵의 왕자는 도르트문트가 차지합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 슈퍼컵에서 호날두가 왕자에 복귀했습니다.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 베일이 올린 크로스를 호날두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후반 4분 벤제마가 내준 패스를 받은 호날두는 박스 왼쪽에서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 세비야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무릎 부상의 후유증이 염려됐던 호날두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이날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호날두의 기세에 눌려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레알은 전후반 내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2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레알은 통산 두 번째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FA 커뮤니티 실드. 전반 21분 아스널의 카솔라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카솔라는 문전에서 슛 페인팅으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왼발 땅볼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들어 맨시티는 만회골을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골은 아스널에서 터졌습니다.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지루가 왼발 슈팅으로 세 번째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으며 3대 0 완승을 거둔 아스널이 통산 13번째 커뮤니티 실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과 톡톡 튀는 한 줄 평이 함께합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인데요. 오늘은 허재원, 안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손흥민 선수 출전할 거라는 가능성 굉장히 높았는데 팀에서 차출이 불허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파가 정한 공식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팀에서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기대를 많이 걸어봤었는데 시즌 초반과 아시안게임이 그대로 겹쳐요. 너무 정확하게 겹치는데 불행하게도 시즌 초반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렇죠. 유럽 챔피언스컵하고 시즌이 개막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일정을 계속 동행하려다 보니까 좀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 그 아시안게임 차출 불가 소식을 접하면서요. 네. 전 2010년 그 아시안게임 때 추신수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당시에 야구 대표팀에 그 차출이 되고 대표팀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뭐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서 그걸 그 배경으로 해서 텍사스 있다면서 아주 큰 계약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추신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 좀 놓친 거는 좀 아쉽고 이 상황이 좀 훗날 조금 좀 곱씹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경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3세판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4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요. 전반기 가장 기대를 받았던 팀들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롯데와 두산인데요. 요즘 두 팀 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여름 이후 더위를 단단히 먹은 네. 모습입니다. 예, 두산은 7월 이후 지난주 중까지 8승 14패로 지금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롯데는 9승 20패로 부진했습니다. 두 팀 모두 반전이 필요하고 그 계기 또한 4위 싸움을 하는 팀과 맞대결해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은 지난주 중 성적 부진 여파로 코칭 스태프를 대폭 개각했는데요. 수석 코치와 투수 코치, 불펜 코치 등 핵심 코치진을 교체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승부를 벌일 선발진도 이제 발동을 걸었는데요. 외국인 투수 디퍼트와 마야조 그리고 토종 선발인 유희관과 노교근을 정상 가동시킵니다. 두산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도 될 듯한데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는 데는 역시 승리만한 특효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수술을 마친 다음에 환자를 보고 그 담당 의사들이 며칠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 또한 지금 수술대를 올라갔다 내려온 기분이고요. 두산의 성패 또한 향후 한 10게임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역시 분위기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난주 중까지 무릎 부상 때문에 2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타자 히메네스죠. 히메네스 선수가 더그아웃에 한번 나타나서 분위기를 흐리고 가는 풍경도 있었습니다. 곧 1군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무리하면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자기 보호성 발언을 했는데요. 한 걸음이 급한 롯데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소리였죠. 네. 지금 상태로서 용병 교체 기회까지 놓쳐버린 롯데는 일단 히메네스는 전력에서 제외하고 싸워야 할 처지입니다. 타선의 아쉬움을 비교적 탄탄한 선발진으로 씻어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두산전 또한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변수를 많이 안고 시작하는 시리즈인데요. 저는 선발 싸움에서 약간 우위를 볼 것 같은 롯데 승산이 약간 높아 보입니다. 네, 선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가 승리를 챙길 것이다 라면서 안승우 기자 롯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이원만 기자는 두산의 승리로 의견 일치를 보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코치진 교체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두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도 타선이 강한 두산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안승호 기자, 여름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두 팀 중 마운드가 좀 더 강한 롯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삼성과 LG 보름 만에 다시 만납니다. 블론 세이브의 맞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창용, 봉중근 선수 나올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선수가 나와야지 이기는 경기를 한다고 보는데요. 보름 전에 어떻게 보면은 7월 30일이었는데요. 아주 네. 두 선수가 9회 올라와서 나란히 1실점씩 하면서 블론 세이브를 했는데 보기 드문 풍경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마 그 장면이 어떻게 잔상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아마 경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국가대표 마무리 투톱인 임창용 선수랑 봉중근 선수가 한번 누가 올라올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리고요, 두 팀문이 네.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복귀 선수 활약에 따라서 향후 레이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LG는 큰형님으로 통하는 이병기 선수가 지난주 중 무려 78일 만에 1군에 돌아왔는데요. 장단지 부상 여파로 외야수로 좀 풀타임을 뛰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지만 일단 교체 멤버로 뛰면서 선수단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는 주포 최영호 선수가 지난 주말 돌아왔습니다. 네. 최영호는 지난달 13일 대구 SK전에서 갈비뼈죠. 늑골 미세골절로 전력에서 빠져 있다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9일 본인이 전력에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선 공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장난스럽게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왼손 타자 중 최고를 다투는 최영호는 역시 최영호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멀티히트에 홈런으로 복귀 신고를 하면서 4번 타자로 타선의 중심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두 팀 경기는 이번에도 접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한 주축 투수는 여러 사위 후보 중에서 LG를 우선순위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상대해보면 역시 베테랑 타자들이 많은 LG가 중요할 때 경기를 풀어갈 줄 안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선두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삼성이 LG의 맞대결에서 밀린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네. 더구나 유중일 감독은 9월 중순 아시안게임 대표로 사령탑을 맡으면서 90살림을 하기에 좀 앞두고 이제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한데요. 네. 향후 레이스에서도 더욱더 강한 승부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력이 튼튼한 삼성 승산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등 삼성, 삼성의 승리에 세 기자 모두 올인하셨네요. 이경재 기자, 이보다 더 편한 승부는 없다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 아시안게임 마무리, 투톱의 복수 혈전을 기대한다며 삼성의 승리에 공 3개를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LG가 달라졌어도 실력은 삼성이 한 수 위라면서 삼성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네요. 네, 불방망이 넥센과 마운드가 살아난 기아 격돌합니다.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측됐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기아는 연패 아니면 연승만 하는 기분파라면서 기아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괄목상대한 기아 마운드지만 승리는 타선이 강한 넥센이 할 거라면서 넥센 승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는요, 막강 선발 기아가 넥센의 불방망이 불을 끌 것이라면서 상반된 예측을 해주셨네요. 네, 흔히 꼴찌들이 선두 그룹들을 괴롭히는 걸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달라진 하나가 오늘 경기도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독수리 드디어 날다라면서 이경재 기자 하나의 반등을 반기며 하나의 공 3개를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역시 우리 하나가 달라졌어요 라면서 하나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도 누가 하나를 꼴찌 군단이라 했냐며 하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가 꼭 이겨주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 3세판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그럼 오늘 치러질 3경기 살펴볼까요? 후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이 만납니다. 오늘 경기에 따라 중위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 어떻게 보세요? 서울이 좀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 죽음의 3주, 그 죽음의 레이스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 13일 저녁 부산과 FA컵 8강전을 치렀고 이틀만 쉬고 오늘 밤에는 인천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도 3주 동안 총 6경기를 치르는 아주 빡빡한 일정인데요. 아직까지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정규리그까지 모두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경기 하나 소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신감은 넘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보강되면서 득점 루트가 아주 다양해졌는데요. 외국인 선수 3총사죠. 몰리나, 에스쿠데로, 에벨톤의 호흡이 제대로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선수는 후반기에만 7골 그리고 2개의 도움을 합작을 했습니다. 상대팀으로서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막아야 할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공격수 박희성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윤주태와 고요한까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큰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후반기 전망 아주 밝습니다. 인천의 반전은 더욱 놀랍습니다. 전반기 13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면서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인천인데요. 극적인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울산과 전남, 경남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어느덧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연승을 하는 동안 6골 넣고 1골만 내줬습니다. 이상적인 경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 진영부터 볼을 빼앗기 위해서 태클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습니다. 김범길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 전체가 다시 해보자는 의지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유소년 팀에서 올라온 문상윤과 진성욱, 김용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런 유소년 시스템이 다른 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천의 3연승 기세가 뜨겁긴 한데 서울의 외국인 3인방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오늘 서울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선수들의 힘이 발휘돼야 할 것 같은데요. 허재원 기자는 서울의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3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기자 모두 서울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인천의 반전 드라마는 여기까지. 최용석 기자, 인천 4연승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다 라면서 서울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이천수 실력 있어야 대표팀 갈 수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말로 서울의 승리를 예측하셨습니다. 네, 우충원 기자, 이천수 실력 있어야 대표팀 갈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A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거의 마음을 굳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 이천수 선수가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죠. 마르베이크 감독과 지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도 국가대표팀에 대한 욕심을 한번 내비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서울 인천전 승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충원 기자가 좀 이천수 선수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기자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훈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패에 빠진 팀과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제주와 울산, 이 두 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그간 홈에서 제주가 강했는데요. 오늘 경기도 승리할 수 있을지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 공격진의 전력차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울산의 승리에 공 4개를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호랑이 군단의 반가운 제주 원정이라면서 울산이 가볍게 제주를 이길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충원 기자, 제주 홈에서만큼은 완전 다르다면서 제주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후반기 가장 뜨거운 빅매치가 열립니다. 오늘 벌어질 1위 전북과 2위 포항의 맞대결인데요. 이 두 팀 승점 차는 단 1점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전북이 승점 41점으로 선두고 포항이 네. 승점 40점이죠.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4월 중순부터 99일 동안 포항이 선두를 지켰는데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북에게 선두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 팀의 전쟁과도 같은 선두 싸움이 진행형인데요. 전북은 닭공 본능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동국 없이 치른 성남전에서는 카이오와 한교원, 이상엽 선수가 릴레이골을 뽑아내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수가 쌓이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점이 리그 운영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동안 전북이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했죠. 그때 기존 선수들과 이적생들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득점 분포도 고르고 수비도 견고합니다. 백업까지 두터운 전북을 넘어설 팀, 그렇게 쉽사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포항도 2연승을 이어가면서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원 원정에서 1대4로 진 것처럼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성남 상주를 연달아 꺾고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고미열과 김태수 등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빈약한 스쿼드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견고한 패스플레이 그리고 역습 능력 여전하죠. 하지만 지난 6월에 이명주가 팀을 떠나면서 확실히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나마 임대생 강수일 선수가 활약하고 있고 골키퍼 신화용의 존재도 든든하긴 한데 베스트 11의 뒤를 바칠 대안이 없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최근 5승 1무,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포항만 만나면 유난히 작아졌던 전북인데요. 이번에야말로 7경기 만에 포항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현재 대세는 전북이다. 고로 이번 경기 승자도 전북이다라는 허재원 기자의 점괘 보셨고요. 다른 기자의 의견 어떨까요?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떻게 가져온 선두인데 절대 못 줘. 허재원 기자 전북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연이은 일정으로 지친 전북, 푹신 포항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최용석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충원 기자는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이동국 선수가 이를 갈면서 맹활약을 펼칠 것을 예상하셨네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2대0 포항의 승리로 끝난 상주와 포항의 경기는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승리의 지역을 맞추셨네요. 울산과 전남의 경기는 우충원 기자만 아쉽게 틀리셨습니다. 수원과 제주의 경기는 세 분 모두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3경기 올킬에 성공하면서 3세판의 클래스를 확 높여주셨네요. 이번엔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삼성과 넥센의 경기는 유일하게 이경재 기자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롯데와 기아, 하나와 LG의 경기는 오 마이 갓! 세 분 모두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SK와 NC의 경기는 9대6으로 SK가 승리하면서 이경재, 이원만 기자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안승호 기자, 이런 앙다! 예측이 모두 빗나가면서 허당 선생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축하드려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네, 허재원 기자는 다 맞추셨는데 예. 안승호 기자는 야, 어떻게 기자 뭐, 이렇게 다 틀리셨어요? 예, 경기 보고한 건 아니죠. 예. 제가 야구 기자를 사실 10년을 훌쩍 넘도록 했는데 네. 기자 생활의 최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4경기인데 3경기를 처음에 생각했던 구단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 뭐 하나가 이제 뭐 LG를 잡고 네. SK가 NC를 잡고 하위팀이 상위팀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아까 전에 입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이 또 지나면 또 수능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생각한 게 답이다. 너무 또 바꾸면은 이게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게 제가 그냥 했으면 되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말이 3개 맞게 지금 딱 어깨 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회사 저희 국장 보시면 저 보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구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럴까봐 걱정이 되고요. 네. 이거 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요. 이경재 기자의 그런 기를 받아서인가요? 허재원 기자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글쎄요, 저는 네. 이게 저희들이 뭐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뭔가를 알고 좀 예상을 하면 네. 다 맞추는 것보다 다 틀리는 게 더 힘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분은 좋지만 좀 먼저 안승호 이 선배님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너랑 예의가 아주 많이 갖춰진 기자입니다. 평이 좋죠. 업계에서도. 네. 네, 아주 훈훈한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만의 장외 경기 3.15 필리핀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4승 도전에 나섰던 류현진 선수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걱정스러운데요. 류현진 선수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 6회죠. 네. 원정이 6회에 업튼 선수 상대하다가 갑작스럽게 통증 호소하며 내려갔는데요. 사실 내려가는 순간에는 허벅지를 다쳤을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허벅지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치면은 사실은 몇 개월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경기 끝난 다음에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 부상이다. 네, 엉덩이 부상이라서 좀 근육통 정도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류현진 선수가 하나 시절에도 어깨 통증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다른 부위에는 부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 한번 다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며칠 경과를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훌 털어내고 조만간 빨리 마운드에 와서 국민들에게 신명나는 피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네, 상암동의 무릎팍도사 허재원 기자. 어떻게 류현진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신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벌써부터 류현진 선수 이번에 뭐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니까 19승이 어렵다 이런 뭐 기사들도 나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미 13승을 했고 13승도 뭐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경기들 잘 즐기면서 본인의 실력만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의 말대로요. 류현진 선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